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탐사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친절하고 상냥해서 때로는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상처는 애써 감추며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융은 바로 그런 사람들, 특히 공감 능력자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심리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두고 자신이 목격한 인간 본성의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가장 도전적인 변모 중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심지어 부서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이들을 각성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거대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심리학자들조차 오늘날까지 두려워하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 버려지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잠들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융이 스위스 취리히의 진료실에서 남긴 수많은 상담 기록에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종류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파괴당해온 공감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든 멍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고 깊은 우울증을 자기 탓으로 돌렸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융은 수십 건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통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의 분노, 배우자의 불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까지 마치 사회 시스템의 감정적 충격 흡수 장치처럼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이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쌓여온 한과 정의 무게를 떠올리게 합니다. 융은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종종 집단의 심리적 고통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감 능력자들은 단순히 학대를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융이 그들에게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설수설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공감 능력자에 대한 그의 모든 기존 관념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학대로 인해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이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신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약점, 불안감,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상대의 감정 패턴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지식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넘어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을 끝내 폭발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의 마음이 피해자의 일기장이 아니라
제가 전략가의 작전 상황실이라고 부를 만한 형태로 작동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활성화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융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는 심리학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천재성은 창조가 아닌 감정에 고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융은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동료 의사들을 상담실로 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처음 보는 의사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관계 패턴, 직업적 불안감 등을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그 정확도는 무려 95%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융의 손을 떨리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자들은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부분의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데이터 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뇌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을 넘어 감정적 정보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재능이 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거짓말, 교묘한 조종,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이유로 사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그 진실은 수십 년 동안 내면에 축적되어 왔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느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 틀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너진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 환자들이 겪는 것이 신경쇠약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돌파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 환자들 전반에 걸쳐 일관된 변화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변신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언제나 배신이었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신뢰하고 보호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융의 기록에는 배우자의 외도, 금전적 배신, 가장 가까운 친구의 감정적 조종과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을 절망시킨 것은 배신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징후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해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직후 그들은 공감 능력자들이 의뢰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완벽한 파트너, 자녀, 친구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명료함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자 했던 그들의 소망을 마침내 패턴을 인식하는 그들의 능력이 압도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공감 능력자들이 울고 소리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을 학대했던 가해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융은 이 순간을 한 개인이 마침내 자신의 분석적 능력과 감성 지능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심리적 변모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공격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관찰하고 기록하고 묵묵히 견뎌왔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잔인함이 아닌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말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병든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하나하나 정확히 지목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완벽한 인식 능력을 상대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융은 이 패턴이 복수가 아니라 그가 그림자 통합이라고 명명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이 숨기라고 배워왔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는 사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지성이었고 침묵당한 직관이었으며 부정당한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자신과 통합했을 때 그들은 융이 말하는 심리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변화가 영구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정한 자신의 경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식을 2번 다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융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즉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공감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변화는 심리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대적인 관계를 전략적인 정밀함으로 떠났고 감정적인 드라마 없이 유독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재건했습니다. 융은 그들이 선택적 공감 능력자가 되었다고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민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변모한 공감 능력자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포식자의 본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교활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상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들은 마치 뱀파이어가 햇빛을 피하듯 통합을 이룬 공감 능력자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힘을 광고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뼛속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이 속해 있던 모든 시스템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가족의 역학관계가 무너졌는데 그들이 가족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역기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없자 자신의 중독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친척들은 다른 곳에서 인정과 위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를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본보기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유독한 사람들은 그들을 예전의 패턴으로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통해 스스로를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 능력자의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변모한 개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할 정도의 명료함으로 문제점들을 상대에게 되비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느낌, 자신의 심리 개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융의 연구는 각성한 공감 능력자들이 판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통해 살아있는 진실 탐지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융을 진정으로 두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모한 공감 능력자들은 완벽하게 공감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전략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조종당했던 것만큼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를 거의 전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이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들은 유독한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그저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융은 자신이 통합된 공감 능력자의 탄생을 목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과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하는 지혜를 동시에 갖춘 존재 말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기록에는 이런 경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한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모든 조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속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면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말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혹은 잊고 있던 내면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칼 융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감 능력자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변화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이끌 것인가? 아니면 삶이 그 변화를 강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세상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공감 능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성한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융의 연구는 그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증명합니다. 공감 능력자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는 언젠가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스스로 지휘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탐사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친절하고 상냥해서 때로는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상처는 애써 감추며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융은 바로 그런 사람들, 특히 공감 능력자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심리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두고 자신이 목격한 인간 본성의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가장 도전적인 변모 중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심지어 부서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이들을 각성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거대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심리학자들조차 오늘날까지 두려워하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 버려지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잠들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융이 스위스 취리히의 진료실에서 남긴 수많은 상담 기록에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종류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파괴당해온 공감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든 멍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고 깊은 우울증을 자기 탓으로 돌렸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융은 수십 건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통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의 분노, 배우자의 불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까지 마치 사회 시스템의 감정적 충격 흡수 장치처럼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이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쌓여온 한과 정의 무게를 떠올리게 합니다. 융은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종종 집단의 심리적 고통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감 능력자들은 단순히 학대를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융이 그들에게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설수설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공감 능력자에 대한 그의 모든 기존 관념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학대로 인해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이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신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약점, 불안감,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상대의 감정 패턴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지식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넘어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을 끝내 폭발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의 마음이 피해자의 일기장이 아니라 제가 전략가의 작전 상황실이라고 부를 만한 형태로 작동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활성화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융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는 심리학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천재성은 창조가 아닌 감정에 고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융은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동료 의사들을 상담실로 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처음 보는 의사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관계 패턴, 직업적 불안감 등을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그 정확도는 무려 95%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융의 손을 떨리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자들은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부분의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데이터 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뇌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을 넘어 감정적 정보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재능이 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거짓말, 교묘한 조종,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이유로 사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그 진실은 수십 년 동안 내면에 축적되어 왔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느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 틀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너진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 환자들이 겪는 것이 신경쇠약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돌파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 환자들 전반에 걸쳐 일관된 변화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변신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언제나 배신이었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신뢰하고 보호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융의 기록에는 배우자의 외도, 금전적 배신, 가장 가까운 친구의 감정적 조종과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을 절망시킨 것은 배신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징후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해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직후 그들은 공감 능력자들이 의뢰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완벽한 파트너, 자녀, 친구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명료함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자 했던 그들의 소망을 마침내 패턴을 인식하는 그들의 능력이 압도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공감 능력자들이 울고 소리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을 학대했던 가해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융은 이 순간을 한 개인이 마침내 자신의 분석적 능력과 감성 지능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심리적 변모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공격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관찰하고 기록하고 묵묵히 견뎌왔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잔인함이 아닌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말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병든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하나하나 정확히 지목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완벽한 인식 능력을 상대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융은 이 패턴이 복수가 아니라 그가 그림자 통합이라고 명명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이 숨기라고 배워왔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는 사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지성이었고 침묵당한 직관이었으며
부정당한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자신과 통합했을 때 그들은 융이 말하는 심리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변화가 영구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정한 자신의 경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식을 2번 다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융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즉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공감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변화는 심리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대적인 관계를 전략적인 정밀함으로 떠났고 감정적인 드라마 없이 유독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재건했습니다. 융은 그들이 선택적 공감 능력자가 되었다고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민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변모한 공감 능력자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포식자의 본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교활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상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들은 마치 뱀파이어가 햇빛을 피하듯 통합을 이룬 공감 능력자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힘을 광고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뼛속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이 속해 있던 모든 시스템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가족의 역학관계가 무너졌는데 그들이 가족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역기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없자 자신의 중독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친척들은 다른 곳에서 인정과 위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를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본보기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유독한 사람들은 그들을 예전의 패턴으로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통해 스스로를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 능력자의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변모한 개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할 정도의 명료함으로 문제점들을 상대에게 되비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느낌, 자신의 심리 개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융의 연구는 각성한 공감 능력자들이 판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통해 살아있는 진실 탐지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융을 진정으로 두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모한 공감 능력자들은 완벽하게 공감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전략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조종당했던 것만큼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를 거의 전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이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들은 유독한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그저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융은 자신이 통합된 공감 능력자의 탄생을 목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과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하는 지혜를 동시에 갖춘 존재 말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기록에는 이런 경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한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모든 조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속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면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말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혹은 잊고 있던 내면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칼 융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감 능력자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변화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이끌 것인가? 아니면 삶이 그 변화를 강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세상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공감 능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성한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융의 연구는 그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증명합니다. 공감 능력자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는 언젠가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스스로 지휘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탐사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친절하고 상냥해서 때로는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상처는 애써 감추며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융은 바로 그런 사람들, 특히 공감 능력자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심리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두고 자신이 목격한 인간 본성의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가장 도전적인 변모 중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심지어 부서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이들을 각성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거대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심리학자들조차 오늘날까지 두려워하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 버려지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잠들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융이 스위스 취리히의 진료실에서 남긴 수많은 상담 기록에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종류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파괴당해온 공감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든 멍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고 깊은 우울증을 자기 탓으로 돌렸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융은 수십 건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통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의 분노, 배우자의 불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까지 마치 사회 시스템의 감정적 충격 흡수 장치처럼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이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쌓여온 한과 정의 무게를 떠올리게 합니다. 융은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종종 집단의 심리적 고통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감 능력자들은 단순히 학대를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융이 그들에게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설수설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공감 능력자에 대한 그의 모든 기존 관념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학대로 인해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이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신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약점, 불안감,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상대의 감정 패턴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지식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넘어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을 끝내 폭발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의 마음이 피해자의 일기장이 아니라 제가 전략가의 작전 상황실이라고 부를 만한 형태로 작동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활성화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융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는 심리학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천재성은 창조가 아닌 감정에 고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만 보고도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융은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동료 의사들을 상담실로 데려왔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처음 보는 의사들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관계 패턴, 직업적 불안감 등을 정확히 식별해냈습니다. 그 정확도는 무려 95%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융의 손을 떨리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자들은 초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부분의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데이터 수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뇌는 인간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을 넘어 감정적 정보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재능이 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거짓말, 교묘한 조종,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이유로 사과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그 진실은 수십 년 동안 내면에 축적되어 왔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느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 틀렸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무너진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 환자들이 겪는 것이 신경쇠약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돌파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은 공감 능력자 환자들 전반에 걸쳐 일관된 변화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변신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언제나 배신이었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신뢰하고 보호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융의 기록에는 배우자의 외도, 금전적 배신, 가장 가까운 친구의 감정적 조종과 같은 시나리오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을 절망시킨 것은 배신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징후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해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한 직후 그들은 공감 능력자들이 의뢰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흡수하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완벽한 파트너, 자녀, 친구가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명료함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자 했던 그들의 소망을 마침내 패턴을 인식하는 그들의 능력이 압도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공감 능력자들이 울고 소리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을 학대했던 가해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공감 능력자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융은 이 순간을 한 개인이 마침내 자신의 분석적 능력과 감성 지능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심리적 변모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공격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관찰하고 기록하고 묵묵히 견뎌왔던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잔인함이 아닌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말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병든 장기를 제거하기 전에 하나하나 정확히 지목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의 완벽한 인식 능력을 상대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융은 이 패턴이 복수가 아니라 그가 그림자 통합이라고 명명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이 숨기라고 배워왔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그림자는 사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된 지성이었고 침묵당한 직관이었으며 부정당한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자신과 통합했을 때 그들은 융이 말하는 심리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변화가 영구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정한 자신의 경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식을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융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즉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는 공감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변화는 심리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대적인 관계를 전략적인 정밀함으로 떠났고 감정적인 드라마 없이 유독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재건했습니다. 융은 그들이 선택적 공감 능력자가 되었다고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민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변모한 공감 능력자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들 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포식자의 본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교활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상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들은 마치 뱀파이어가 햇빛을 피하듯 통합을 이룬 공감 능력자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는 자신의 힘을 광고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뼛속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이 속해 있던 모든 시스템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가족의 역학관계가 무너졌는데 그들이 가족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역기능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은 더 이상 감정의 쓰레기통이 없자 자신의 중독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친척들은 다른 곳에서 인정과 위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를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본보기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유독한 사람들은 그들을 예전의 패턴으로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통해 스스로를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 능력자의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변모한 개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할 정도의 명료함으로 문제점들을 상대에게 되비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자들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느낌, 자신의 심리 개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 곁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융의 연구는 각성한 공감 능력자들이 판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통해 살아있는 진실 탐지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융을 진정으로 두렵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모한 공감 능력자들은 완벽하게 공감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전략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조종당했던 것만큼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심리를 거의 전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이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들은 유독한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그저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융은 자신이 통합된 공감 능력자의 탄생을 목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함과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하는 지혜를 동시에 갖춘 존재 말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기록에는 이런 경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한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모든 조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속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면서도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말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거나 혹은 잊고 있던 내면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칼 융의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공감 능력자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변화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이끌 것인가? 아니면 삶이 그 변화를 강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세상은 더 이상 상처 입은 공감 능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각성한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융의 연구는 그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증명합니다.
공감 능력자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는 언젠가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힘을 스스로 지휘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탐사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난히 친절하고 상냥해서 때로는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자신의 상처는 애써 감추며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융은 바로 그런 사람들, 특히 공감 능력자라 불리는 이들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심리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두고 자신이 목격한 인간 본성의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가장 도전적인 변모 중 하나라고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심지어 부서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는 이들을 각성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거대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심리학자들조차 오늘날까지 두려워하는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 벼려지지 않은 강력한 무기가 잠들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융이 스위스 취리히의 진료실에서 남긴 수많은 상담 기록에는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종류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파괴당해온 공감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든 멍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고 깊은 우울증을 자기 탓으로 돌렸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융은 수십 건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통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의 분노, 배우자의 불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까지 마치 사회 시스템의 감정적 충격 흡수 장치처럼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이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 쌓여온 한과 정의 무게를 떠올리게 합니다. 융은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종종 집단의 심리적 고통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공감 능력자들은 단순히 학대를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융이 그들에게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상처 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설수설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공감 능력자에 대한 그의 모든 기존 관념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학대로 인해 부서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융은 이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신적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약점, 불안감,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상대의 감정 패턴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지식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한계점을 넘어 내면의 무언가가 그들을 끝내 폭발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융은 공감